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또 근본을 한번 탐색해보는 나스의 네 NY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네 근본으로 한번 정말 유명한 비트죠 이게. Straight out the fucking dungeons of rap. Rappers are monkey flipping with the funky rhythm. I be kick was hitting niggas one ran. I made a backflip. In the streets I could reach her. About blunts I took. 형 나스의 NY State of Mind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우, 노래가 아주 짱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되게 그리고 생생해요. 네. 저한테 보여주셨지만 아니 이게 번역본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좀 더 풀어가지고 직역 느낌으로 네 한번 적어봤어요. 번역이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이 번역을 통해서 너무 막 이게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확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일단은 이 그 NY State of Mind는 이제 여기 번역된 것처럼 뉴욕의 정신 상태. 근데 이게 약간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 노래를 다 듣고 나면 뉴욕의 정신이 뭐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빌리 조엘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I'm in a New York State of Mind. 그때 우리가 생각한 어떤 뉴요커의 어떤 그거는 그 가사에도 나오지만 뭐 아침에 뭐 그 조간 신문들 읽으면서 여유롭고 뭔가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지만 이건 완전히 할렘 오브 할렘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의 표면 뒤에 그렇죠. 어떤 진짜 삶이 있는가를 그렇죠.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뉴욕의 정신 상태가 너네가 생각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 노래는 인트로에서 이제 블랙 시간이 됐어 이러면서 이제 블랙이라고 하는 그 청자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 블랙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흑인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진짜 이름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가사들이 생생해요. 근데 이 생생한 게 저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앞부분에 보면 어쨌든 이게 공연하는 어떤 그 뮤지션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뮤지션 고통의 작곡을 가하는 뮤지션처럼 랩으로 이 어쨌든 여기로 진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팬과 함께하면 더 극단적이 되지. 이러면서 이제 막 정말 갱들이 총싸움하는 장면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해. 생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생생하면서도 네. 웃기는 게 뭐냐면 이 공연을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수로서의 어떤 감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발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인 건지 아니면 내가 랩하는 나의 어떤 태도나 모습을 이런 그 총싸움 갱들의 어떤 총싸움에 비유된 건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알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실질적이고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인 건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음악가의 어떤 태도, 감각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난 암살자의 마음으로 치타처럼 뛰었어. 그 다음에 뭐 총 없는 크루는 끝장이야. 뭐 점점 어린 녀석들이 방아쇠를 당겨 유명세 얻어가. 뭐 이런 것들처럼 음악과 어떤 씬에 대한 견해들이 계속 그 총싸움 와중에 끼어들면서 이것이 음악적인 어떤 씬 안에서 일어나는 일 혹은 내가 공격적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과 계속 대비되면서 그런데 또 되게 생생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그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서 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이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비유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뭐 경찰 특공대가 덮쳤던 때를 회상해 놈들은 총을 쏘며 동네를 뛰어다녔지 혁명을 시작할 시간에 시체를 만들고 휴스턴에 머리를 놓고 오지 뭐 적들이 우리 무방비일 때 덮쳤을 때 뭐 이거는 사실은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가 덮쳤던 동네를 덮쳤던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 굉장히 그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되게 일상적인 어떤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도 또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할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일상적인 존재 조건으로 이런 게 딱 그 들어오고 마치 공격적으로 들어오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그들은 나를 체포할 수도 있지 무슨 아무 죄나 뒤집어 씌워서 이런 것들과 이게 연결되면서 그런 어떤 조건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내가 어떤 공연을 하는 자로서의 그 어떤 공격적인 어떤 그런 랩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어떤 비유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씬에 대한 비유들도 있어요. 보면 뭐 그 점점 어린 녀석들이 뭐 방아쇠를 당기고 또 고장난 앰프나 팔려는 약쟁이들을 비웃지 이런 것도 씬에 대한 어떤 비유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떤 풍경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뒤섞여서 다의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여기 그 내 숨결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이게 이제 결국 내가 그러니까 약을 흡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노래가 너의 그러니까 그 당신한테 가서 청자한테 가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 앞에 이제 네. 끈앞풀들에 의해서 네네네네 그뭐 어떤 거물 그 마약상들이 잡혀가고 와이프들은 뭐 이제 약쟁이가 되고 이런 상황들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악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구절은 네.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이제 뭐 유명세를 얻어갖고 자기 영역을 만들고 총없는 쿨은 끝장이고 했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유명세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타협의 결과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끈앞풀이라는 게 그런 어떤 세상과의 어떤 타협, 그러니까 뭐 공격적인 어떤 세상과의 타협인데 이를테면 그 불화를 어떻게 유지할까가 이 숨결에는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절대 자지 않아. 잠은 죽음의 사촌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정보의 벽들 넘어 삶은 한정되지. 그렇지만 내가 뉴욕 같은 정신일 때 난 범죄가 생각나. 이 범죄는 진짜로 뭐 비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어떤 불화의 태도로서의 범죄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잠은 죽음의 사촌이니까 이건 진짜 유명 라인이에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to die, to sleep, maybe to dream. 그러니까 뭐 죽는 것, 자는 것은 꿈꾸는 것과 비슷해. 뭐 이런 게 이제 뉴트럴즈가 인용해 먹었던 그런 가사 그 시 구절이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잠을 자지 않는 것 그리고 잠은 곧 죽음과 비등하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깨어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음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그런 구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삶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음악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것이 삶이니까 그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드 벌스 2로 가면 이제 이 꿈을 꾸는 것이 이제 갱스터 꿈을 꾸는 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어떻게 구역을 만들고 뭐 거대 경찰들과 뭐 시가전에서 승리를 거둬서 근데 그래봤자 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지내는 흑인일 뿐. 이런 흑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이 상상 속에서 하는 거고 흑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내가 갱스터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 그래서 뭐 비행기 납치도 나오고 온갖 상상이 다 나오죠. 그런데 내 파자마 속에서 내 믹스테이프가 나오고 총알이 난무하고 또 뭐
난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살고 있지. 악당들은 마약을 얻으러 싸우는 동안 나는 꿈을 꾸지. 이게 되게 딱 가슴에 맺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갱스터 꿈을 꾸지라고 했던 말과 다시 꿈을 꾸지라고 했던 말로 이어지면서 이 갱스터의 꿈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갱스터의 꿈이 아니라 내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꿈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딱 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내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지만 나는 합법적인 럭셔리한 꿈을 꿀 수도 있고 보석이 가득 박힌 반지와 집들 그런 걸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러면 내게 라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를 이렇게 딱 했던 게 삶은 지옥과 비등하지만 어쨌든 잘 버텨야만 해. 살아남아 번영해야지. 이 위험천만한 삶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날 체포할 수도 있고 아무 죄나 뒤집어 씌워서 우린 인질과 다를 게 없이 묶여있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환기되는 거죠. 내 어떤 삶의 조건, 흑인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조건들이 그렇지만 나는 내가 쓰는 가사는 새로운 곳으로 래퍼들을 데려가고 있고 여기 너무 멋있는 가사가 나와요. 내 라이밍은 캡슐에 담기지 않는 비타민 가루 같아. 보통 비타민 가루가 캡슐에 담겨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당의정일 수도 있고 혹은 제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비타민 가루라고 하는 것은 제도 바깥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욕의 어떤 정신 이면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비타민 가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제도적인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난 제도 바깥의 파편적인 삶을 선택했고 그렇지만 나는 비타민 같아. 비타민이라고 하는 게 뭐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노래에 대한 이 아까 비타협적인 어떤 태도, 세상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노래에 담고 제도에 복속되지 않고 이런 태도들이 여기 딱 드러나는 압축돼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흰가루니까 약간 약과 또 동일시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이제 deep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서 inhale deep like the words of my breath. 그러니까 내가 뱉는 단어처럼 깊이 들이마셔. 이런 게 이제 약을 그렇죠. 들이마시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걸 음악으로 갖고 가면 너는 내 음악에 중독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를 되짚어가면서 나는 퍼즐을 흐트러 놓지. 이 흐트러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내 음악을 통해서 이 뉴욕의 정신 이면의 이 어떤 삶들, 실제 삶들을 혹은 이 세계를 나는 내 음악을 통해서 재구성할 거야. 이 파편적으로 일단 나는 파편적으로 흐트러뜨릴 거고 거기 그 다음엔 난 재구성할 거야. 이런 의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소름이 확 돋는 이게 가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이 가사들이 다 제 몫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제 몫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생한 어떤 실감들로 나를 매혹시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형이 이제 그동안 네. 우리가 리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음악들에서 네. 그 나스의 영향을 진짜 그런 짐작할 거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차별적인 모습들, 스펙 또는 이제 뭐 갱스터가 돼서 성공을 꿈꾸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묘사들,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불우한 그 할렘의 터전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마디로 응축시켜 놓는 그런 라인들도 있고 이게 나스는 뉴욕의 퀸즈 출신의 이제 래퍼인데 퀸즈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그리고 그 나스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레메네스나 그 다음에 플라투, 그 다음에 프로스퍼러스 이런 단어들을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제 영어에서. 생각에는 내가 퀸즈 출신의 흑인이라면 입말들을 많이 쓰지.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신선하고 책을 좀 많이 본 듯한 약간 그런 어휘들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힙합에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레미네스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유명한 노래니까 네. 후대들이 많이 쓰겠죠. 네.
저는 또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내 음악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나의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은 어떤 좁은 의미에서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도 네. 좀 더 큰 얘기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현실, 할렘의 현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NY State of Mind라고 하는 언어에 끼쳐진 뭐라고 할까요? 표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을 확 전복시키는 그런 역할까지를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명곡은 명곡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명곡이구나. 네. 예. 야, 진짜 훌륭하네요, 진짜. 저 좀 사실 좀 이런 어떤 갱스터, 뭐 거침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솔직히 있거든요. 네, 제가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너무 미화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미화되는 그런 것들은 좀 저 이제 마음속에서 경계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그 삶의 현장과 그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삶의 조건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확 등장을 하니까 너무 생생하고 또 그게 또 설득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 가사를 보면서 가사가 뭐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일단 분량이 압도를 하고 이런 묘사들이나 이런 생동감,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태도나 이런 것들을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라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오리지널은 다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